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여당 소속 국정조사위원들은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40여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해임안부터 처리하는 건 합의 파기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고성이 오간 끝에 의결 절차가 되자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장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해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 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까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들도 모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애당초 국정조사를 막고 싶은 여권의 속내가 드러난 거라며 해임안 거부 시 탄핵 소추도 예고대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12구 국정조사가 맞물린 상황이라 오늘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해임 건의안 통과 소식에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인사혁신처를 거쳐 공식 전달되면 그 후에 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오늘 바로 불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산안, 12구 참사 국정조사 등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고 대통령이 해임 건의에 언제까지 답을 해야 한다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의견을 내는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12구 참사 국정조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표 한 명을 살리겠다고 169명을 인질로 만들어 명분 없는 해임 건의안에 혈안이 되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해임안과 별개로 예산 협상에 나서라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안 발목 잡기에 핑곗거리로 삼을 요량이라면 즉각 시도를 멈추십시오.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까지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선 책임자들의 과실규명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윗선 수사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수부는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새로 드러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11시 5분쯤 도착하고서도 상황 보고서에는 10시 20분 전후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는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모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조사했는데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앞둔 절차로 보입니다. 158명이 숨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영장도 추진 중인데 특히 공동정범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 용산경찰서와 구청, 소방서 등 현장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 기관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기약이 없어지면서 유일하게 특수본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기관 수사마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유족들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하신 건 잘못하셨다 하시면 우리 이렇게 모일 일이 없습니다. 꼭 진상규명해 주시고 책임자 처벌해 주시고 제대로 된 처벌해 주세요. 특수본은 1차 현장 기관에 대한 수사부터 매듭 지은 뒤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의 책임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이번 주 중대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 오늘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2번 이상 맞았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청소년이 접종 대상입니다. 누리집이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자녀 백신을 예약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6주 동안 10대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추가 접종에는 오미크론 BA1이나 BA4, BA5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화이자 개량 백신이 사용됩니다. 개량 백신의 안정성이 청소년에서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이미 12세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을 허용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 내지 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1.8배 높으므로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이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내 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18명 가운데 14명이 고위험군인 만큼 방역당국은 만성 폐질환,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집중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접종률을 50%까지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화가 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부터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충북과 전북, 경북 북서지방을 중심으로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서는 비가 살짝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3.2도, 대구 0.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7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